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시의 교육 지원 사업들이 일정 부분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역의 교육 100년지 대계를 세워나가기 위해 전담기구 운영에 들어갑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 관내 성적 우수 중학생들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 관내 24개 중학교 상위 5% 우수 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 지역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15년 56%였던 것이 지난해 63%, 올해 74%로 증가했습니다. 시는 내고장 학교 보내기 사업과 관내 고등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의 성과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11.2% 높아졌습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우리 시 교육 지원 사업이 구체적인 성과물로 나타나는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교육의 100년지 대계를 세워나갈 새로운 기구의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개원할 여수시 행복교육지원센터에는 교육 수요자들과 지역 시민교육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용역 등을 통해 창의와 인성, 진로와 진학 두 영역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지원 사업들이 검토 추진됩니다. 이제 이 두 가지 범주에서 서비스를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또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정보 제공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아마도 전문적인 서비스 기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낼 여수시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지역교육의 새로운 대안기구로 연착륙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양시가 광양읍 서천변 일대에 남도 음식거리 조성을 위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광양읍 서천변 일대가 불고기파크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관련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올해 말까지 불고기 특화거리에 대한 디자인 개발과 시설 개선을 마치고 새로운 먹거리촌으로 개발할 방침입니다. 순천시가 등산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산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등산로를 일제 정비합니다. 순천시는 올해 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달부터 관내 59개 산 490여 개의 등산로에 대해 노면 복구와 계단 설치, 수목식재 등 일제 정비에 나섭니다. 또 숲길 조사원과 등산 안내인을 활용해 등산 안내와 숲길 모니터링으로 등산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한 남도문해 르네상스 사업이 올해로 2년째를 맞습니다. 선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국제 수묵화 비엔날레가 큰 관심을 끌고 있지만 문화예술계의 공감대 형성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국제 수묵화 비엔날레는 지난달 31일 문체부의 국제행사 심사에 통과돼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까지 국제행사 심사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오는 7월 말 국제 수묵화 비엔날레 국제행사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제 수묵화 비엔날레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남의 준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비엔날레 재단법인이 설립되고 전초전격인 한중일 중심 국제교류전이 오는 10월 열릴 예정입니다. 국제교류전은 비엔날레의 내용과 개념을 4분의 1 규모로 축소해서 진도 울림산방과 목포 유달산, 갓바위 권역에서 개최됩니다. 비엔날레 대비하기 위해서 수묵화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착착 진행되고 있지만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문단 중심으로 사업을 이끌면서 지역 문화예술계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술 단체들이 워크숍을 한다든가 또는 토론을 한다든가 또는 미술을 대해서 좋은 방안들을 꾸준히 받아야 하는데 전문위원을 통해서만 계속 여론을 수렴하다 보니까 이런. 한편 남도문해 르네상스 사업 2년째인 올해는 선도 사업과 핵심 사업 등 17개 사업에 150억 원이 투입됩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주말을 맞아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각 지역 정권 퇴진 운동 본부는 오늘 순천 연양동 국민은행 앞과 여수 흥국체육관 앞, 광양 중마동 23호 광장,
공군 과영면 파령농협 앞에서 집회를 열고 헌재의 신속한 탄핵 심판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재집행 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집회에서는 정월 대보름을 기념하는 부대 행사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 공연 등이 함께 진행됩니다. 여수 시내버스 방화 사건 당시 신속한 대처로 대형 피해를 막은 버스 기사와 공무원들에게 표창 등이 수여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방화 피의자를 현장에서 붙잡은 뒤 경찰에 인계한 버스기사 임정수 씨에게 감사장과 신고 보상금을 전달하고 여수시도 임시와 초기 진화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한편 여수소방서는 국민안전처에 버스기사에 대한 장관 표창을 건의하고 시청 공무원들에게도 서장 명의의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가스밸브가 자동으로 잠기는 타이머콕,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유용한 장치인데요. 광주 전남 지역의 보급률은 채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혼자 살고 있는 83살 박옥자 할머니는 며칠 전 집에 큰 불이 날 뻔했습니다. 약을 다리기 위해 가스렌지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외출한 겁니다. 2시간 뒤에 깜짝 놀라 집으로 부랴부랴 돌아왔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깜짝 놀랬지. 아이고 뭐 큰일 났네 그러고 본게 촛단지는 그래도 안 타지고 아주 약도 안 타지고 이런 몰라 이마이나 그리다 땅게 있더만. 화재를 막아준 건 집에 설치된 가스 타이머콕이라는 장치. 설정해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밸브가 잠기는 장치가 이렇게 설치돼 있어 박 할머니는 큰 화를 면했습니다. 홀몸 노인들은 고립된 환경과 인지능력 저하로 인해 이렇게 화재 위험에 노출되곤 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해 2년 전부터 가스 타이머콕 장치가 무료 보급되고 있는데 광주 전남 보급률은 5%에 불과합니다. 특히 광주는 시가 따로 보급에 나서지 않아 홀몸 노인 가구 보급률마저 1%에 그쳤습니다. 시민 요구가 거세지자 광주시는 일단 올해 홀몸 노인 가구 10%에 장치를 설치해 주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이 노인들 이렇게 건망증 때문에 화재라든가 이렇게 특히 경로당에서는 이렇게 너무 위험하고 취약하니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어요, 작년에. 한편 최근 3년 동안 광주 전남에서 가스레인지 등 음식조리 부주위로 모두 700여 건의 불이 나 9명이 숨지고 3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의 여파로 여수시 문화원이 주최하는 정월 대보름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여수시는 AI가 장기화되고 구제역이 확산됨에 따라 오늘 웅천해양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정월 대보름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달 초 여수시 소라면에서 발견된 부엉이 사체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지만 가금류 농가에서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어제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광양시가 도심권인 중마동을 행정과 교육 중심 권역으로 개발합니다. 광양시는 인구 6만여 명인 중마동 권역을 2030년 1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경제산업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인근 성황근린공원 조성과 성황 도이 택지지구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또 옛 동광양시 행정 중심지였던 중마 1통을 디자인 시범거리로 조성해 침체된 상가에 활기를 불어넣고 마동 유원지 음악 분수대 설치와 예술고 설립을 통해 쾌적한 교육도시 여건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순천시가 노인들의 소득 창출과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를 대폭 늘립니다. 순천시는 올해 4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만 65세 이상 노인 2,170명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하루 활동 시간에 따라 월 최대 22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일자리 사업을 시장형과 공익활동, 인력 파견형으로 나누어 시행하며 오는 17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광양 LF스퀘어 테라스몰이 지역협력계획 협약에 따라 지역민 채용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달 개장한 LF스퀘어 매장 280여 개에 채용된 1,317명의 직원 가운데 광양시민이 876명으로 전체 직원의 66%에 이르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시와 약속했던 지역민 채용 700명은 넘었지만 채용 조건이 최저시급에 미달되거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아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노동지청과 동향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동부지역 도정자문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7개 시군 6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지역 발전 정책과 개선 사항을 발굴해 전라남도에 건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제 열린 첫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산단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유전자 변형식품을 학교 급식 재료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0주기 추모 행사가 어제 여수 출입국 관리사무소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당시 화재 사건을 계기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권 개선이 추진됐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다며 무기한 구금을 허용하고 있는 출입국 관리법의 개정과 이주민 인권 보장 등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007년 2월 여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보소에 구금돼 있던 외국인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달 치러진 제57회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청암대 간호학과 김민정 학생이 전국 수석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번 국가시험에서는 2만여 명이 응시했으며 청암대에서 간호사 국가시험 수석 합격자가 나온 것은 지난 1980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